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대연 52시간 근무제 시행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유연근무제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대연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 정책들이 가져올 변화와 그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오늘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확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유연근무제 이슈에 대해 저는 비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근무 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유연근무제가 근로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연근무제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유연근무제의 효과와 한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유연근무제가 개인의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끝나지 않는 업무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신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후 직원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 기업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통해 더 많은 업무량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유연근무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입니다. 찬성 입장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점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대 입장은 강한 비판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 중 하나인 최대연 52시간 근무제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지자와 반대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 연 52시간 근무제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연 52시간 근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효율성 감소와 경직된 근무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업무 효율성 감소를 우려했지만 실제로 장시간 근무는 직원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휴식과 근무 시간 단축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적절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같이 고객 응대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강제된 근무 시간 단축이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일부 업종에서의 어려움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허황된 생각입니다. 현대 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저하 없이도 충분히 근무 시간 단축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현실적인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모든 업종이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유연 근무제 도입이 자금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찬성 입장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했고 현대 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 방안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정부의 유연 근무제 확대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정부의 최대 연 52시간 근무제 시행 정책도 강력히 지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에 관한 것으로서 저는 단순히 유연 근무제 확대나 최대 연 52시간 근무제 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근무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든 업종과 직무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필수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모든 업종과 직무에 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정책들을 적용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에서도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지자분의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근무제를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영에 부담을 주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지자가 더 잘했습니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문제가 심각한 토론 주제로 열띤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찬성 입장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들은 유연 근무제와 최대 연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은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대안 제시에 있어 다소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찬성 입장이 토론에서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